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 뇌를 고장내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가 고장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작게는 기억력 감퇴나 크게는 치매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무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몸이 어느 한 군데가 상한다는 건 받아들이고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뇌가 고장나면 나의 인격이 손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렵다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고장내는 것 처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제가 백색 가루의 공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백색 가루 하면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크게는 당을 줄여야 된다 해서 설탕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당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에는요, 설탕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주식은 모두 탄수화물 아닌가? 외국 사람들은 빵을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인 브레인이라는 책을 들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책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폭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글루텐은 안전한가? 이 글루텐은요,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이 글루텐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뇌 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뱃살은 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뱃살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뇌의 염증을 일으키는 게 포인트고 뱃살은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빵을 먹으면 속도 안 좋고 살도 찌지.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니, 염증하면 우리는 흔하게 무슨 관절염, 피부 염증, 뾰루지 이 정도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염증이 뇌에도 일어난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1970년도 이후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글루텐이 위에서 분해가 되면 혈액 뇌관문을 넘어설 수 있는 폴리펩티드 혼합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혼합물이 뇌의 모르핀 수용체에 엉겨붙어서 감각에 황홀경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오잉, 이것은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이 황홀경을 유도하는 이 폴리펩티드 물질을 엑소르핀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엔돌핀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엔돌핀은 우리 몸속에서 1호 물질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통증 수용체를 더디게 만들고 우리 몸에 유용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것은 일부 사람에게 뚜렷한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우리 금단 증상 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글루텐이 정말로 하향정신적 물질이라면 이런 물질은 분류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책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러면서 빵수인인 저는 글루텐이 안 좋다는 걸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글루텐 프리 식품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글루텐 프리 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치맥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새는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글루텐 프리 치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머지않아 저에게 다시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글루텐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존재했었잖아요. 이 보릿고개를 넘어선 중요한 계기가 고구마와 같은 구황작물이었고요. 이런 탄수화물이 우리의
그 배고픔을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읽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탄수화물 자체는요, 우리가 섭취하는 육류, 어류, 가금류, 채소 같은 음식들과 다르게 무엇이 안 좋냐면 혈당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건 미국에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42개 주에서 당뇨병 진단이 50% 넘게 증가했고 8개 주에서는 무려 10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미국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2016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 7명 중 1명이 당뇨고요. 65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보험에 청구된 숫자를 반영한 데이터로 이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 주제가 무엇이었죠? 뇌를 고장내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 봤더니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혈당 조절 이외에도요, 뇌를 망치는 뇌 플라그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높은 혈당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생산하고 염증을 유발해 뇌동맥을 딱딱하게 하고 좁게 만든다고 합니다. 당뇨 진단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뇌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의 수도 많다는 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그럼 고장난 뇌를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방법에는 첫 번째, 신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최소 20분 동안 운동하라고 하는데요. 수영, 자전거 타기, 하이킹, 힘차게 걷기,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 특히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20분 동안 빠르게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평소 식습관의 30%를 줄이는 것이에요.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일 때 글루텐 프리 식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글루텐 프리 식품은 글루텐을 뺀 부분에 다른 탄수화물을 더 넣기 때문에 칼로리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품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많이 드신다면 뇌 건강에 좋지 않고요. 당뇨에도 좋지 않습니다. 칼로리 전체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줄여야 되느냐? 평상시에 30%만 줄입니다. 간식을 줄인다면 우리가 제한하고 싶은 30%를 줄이는 방법이 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케톤 색성 식사를 하자. 우리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에너지 대사에서 지방을 대사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가 지방 대사를 높이는 식사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커큐민과 오메가3 지방산, DHA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습관인데요.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 또한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인 자극을 주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십자 말풀이, 평생교육과정, 박물관 순례, 독서가 빠질 수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지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해준다면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를 고장나게 하는 것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나의 작은 식습관으로 뇌를 고장나게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100세 시대를 보는 요즘이잖아요. 예,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